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트 어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예술품이 공격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례들,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예술작품이 떴던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옐친 센터, 러시아 이야기네요. 옐친 센터에서 어떤 경비원이 있었는데 이 경비원이 해고된 상태인데 지금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원은 벌금 4만 루블, 약 65만 원 정도를 내야 됐나 봐요. 또는 노동교화형 1년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형법상 공공기물 파손죄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만 루블, 약 4,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데 이 작품이 보험이 12억이 들어있었고 400만 원 정도가 복구 비용이 들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옐친 센터에 옐친이라는 러시아 그 전 대통령 이름이죠. 여기에 이제 새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품이 있었나 봐. 이 새 형상. 이 보면은 이 새 형상이 아방가르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안나 레포르스카야 1900년에서 1982년에 돌아가셨네요. 이 사람의 그림인데 이 전시회의 그 두각을 나타낸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라고 합니다.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 구소련 전시관 디자이너를 역임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작품이 원래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시면 그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이 지금 옐친 센터에서 전시 중에 경비원이 이 눈이 없다고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이야기예요. 자, on his first day at work.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일하기 위해서 이제 첫날 왔는데 러시아 아트 갤러리에 지난해 시큐리티 가드 보안 경비원이었죠. 이분이 이제 두들했다는 거예요. 두들 아이. 두들이란 말은 낙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없는데 이 눈을 갖다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눈을. 그래서 doodle eyes on the faceless figure. figure는 인물이란 뜻이니까 모습 형상. in a valuable avant-garde painting이죠. 굉장히 가치 있는 아방가르드, 즉 전위적인 그런 그 그림 회화에 있어서 얼굴이 없는 피규어, 그런 새 인물, 새 형상이라는 그런 작품에 눈을 찍었다는 거예요. 낙서했다는 거예요. 자, 더 갤러리는 2월 7일 말했다. 자, 그는 reportedly said, 그는 보도하기를 he was depressed. 그렇죠. depressed, 우울했다는 거예요. by their artwork.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 옆에서 좀 우울했고 재미가 좀 없다 보니까 눈을 그렸다. 또 비록 The piece, 이 작품은요, restored, 회복이 되었어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자, Russian police, 그래서 러시아 경찰은요, have opened, 그 이후로 이제 open an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개시했다. Here, more scandalous, 자, scandalous, 아주 그 추문적인, 더러운, 이런 스캔들한 밴덜리즘, 이런 밴덜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괴란 뜻이죠, 파괴. 자, 밴덜이란 말은 파괴란 뜻이니까. 원래 야만인 이런 뜻인데 그 로마를 파괴했던 것이 이제 밴덜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오면서 밴덜리즘을 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밴덜리즘 파괴입니다. 파괴. 그리고 misguided 잘못 인도를 된 것이죠. 이런 터치업 잘못 인도된 터치업 손질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추문이 나왔다. 자,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해 보겠는데요. 자, 이거죠. 예. 자, 74만 페인팅, 파운드의 페인팅이 지금 ruined, 파괴가 되었다. After bold security guard, 지루한 경비원이 drew eyes on faceless figure on his first day. 첫날 이 faceless figure에 눈을 이제 그렸다는 것이고, 옐친 지금 갤러리의 모습이 되겠네요.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리스 옐친 초대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시관이다. 미술관, 또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옐친 센터는 유럽에서 손꼽는 규모와 이 계약적 건축물로 유명하다. 2017년 유럽 의회가 후원하는 유럽 박물관 포럼에서 러시아 박물관 최초로 올해의 유럽 박물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deface란 말 좀 정리해 보세요. 얼굴을 해치는 거죠. D가 away니까. 그래서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 작품은 3피겨스라 해가지고 32년도에서 만든 작품이네요. 자, 옐친 센터에서 전시가 되었는데 해를 가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재밌는데 miraculous makeo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miraculous 즉 기적적인 makeover. makeover 하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변신 이런 뜻인데
자, 스페인의 이쪽 보자라는 곳에서 산투아리오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에 있는 이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프레스코 오브 지저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프레스코와 지저스. 이게 프레스코라는 것은 석고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석고 위에다가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방 이 로컬 처치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에 있는 어떤 작품을 이분 세실리아 히메네스라는 이 여자분이 81살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신앙이 좋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그림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손질했다는 거죠. 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메이크 오버 새 단장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스캔들 난 것이죠. 아주 예수님의 상이 온데간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자, 8-year old amateur painter, 이 아마추어 화가가 be credited with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았다,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 탓을 돌렸다. 그러니까 reviving, 그러니까 새롭게 살린 거죠. The tourist economy, 경제, 그러니까 관광객 경제를 리바이빙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작품을 손질했는데 메이크 오버 했는데 이 작품이 원본보다 더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에 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위드하면 뭐뭐에 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공이 있었다? Reviving the tourist economy. 지역 경제를 살렸어요. In northeastern Spain in 2012. 그러니까 2012년도네요. After her botched restoration. 자, botch란 말은요, 뭐뭇을 망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을 망친 거야. botched restoration. 그래서 botched restoration. 이게 망친 복원이 되겠죠. 이 복원된 작품이 더 이제 went viral,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로 하면 이제 바이러스 성에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오미크론처럼. 그래서 go viral 하면 이제 퍼지게 되었다. 이게 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세실리아 히메네스라는 분이 이제 아마추어 화가였지만 이제 이 프레스코화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 원본이 이거였는데 마치 원숭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엘리시아 마르티네스 작품이었는데 원래는 세실리아 히메네스가 한 이 작품이 더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이 밈이라고 하죠. 짤로 등장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원래 작품 이름은요, 이 사람을 봐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세 호모라는 뜻인데 이 사람을 봐라. 즉, 왜 유명한 빌라도의 그 재판 장면이죠. 빌라도의 그 재판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예수님이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을 봐라라는 뜻으로 그린 작품이 바로 요거. Painting matching fresco that became Monkey Christ resurface라고 해가지고 마치 원숭이 예수님 형상으로 재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원은 실패한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가시면류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영예로운 모습에서 이런 숭고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숭고함이 상실됐잖아요. 원숭이 모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떠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다 보니까 이 성당에 1유로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2012년 7만 명이 입장을 해가지고 1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되면서 이제 이분이 범죄자였는데 영웅으로 등장했다는 것이고 저작권도 인정받아서 수입의 49%를 받게 되었고 이 돈을 받아서 이제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noticed that the fresco of all scourged, scourge란 말은 이런 재앙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재앙을 맞은 이 예수님의 이 프레스코화가 adorned the wall of the 아까 산투리오 델라 미세리코디아 이 성당의 벽에 이제 어두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스페인의 보리자 그 도시에 looking a little tired, 약간 좀 tired, 그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she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뭔가를 이제 고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misguided, 잘못된 어떤 작품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작품이 떴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스티키 시츄에이션, 끈적끈적한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뭐냐면 투타카멘이라는 그 황금 보석 있죠. 그 황금의 그런
그 떨어졌는데 수염을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After step at Cairo Egyptian Museum. 그러니까 카이로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서 스텝이 dislodge the beard. 그러니까 이 킹 투타카멘의 그 3,300년에 정도 된 이런 퓨너러리 마스크, 그 장례 그 식의 장례했던 그 무덤의 마스크가 2014년도에 투타카멘의 그 왕의 그 비어드 수염을 이제 디슬로아지 했다는 거예요. 디슬로아지 지우다 끌어내다. 그러니까 이 그 수염을 뭘 작업하다가 이제 수염이 끊어진 거죠. 근데 이걸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틱 붙였다는 거예요. 스티커처럼. back 뒤로 붙였다. on with adhesive로. adhesive란 건 접착제가 되겠죠. 쉬운 말로 말하면 본드. 이런 접착제, 공업용 본드로 이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scratch it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스크래치 이렇게 어떤 그 스크래치를 냈다는 것이죠. 공업용 본드로. 그래서 이제 독일 전문가 컨서버토로 가는데 이 컨서버토의 이제 보존 전문가가 지금 다시 복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골든 마스크 오브 킹 투타카멘의 이 골든 마스크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 에크만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먼 컨서버터 그러니까 독일에서 복구를 했네요. 자, 원래 이제 이 뒷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카이로 박물관의 직원의 그런 황당한 실수가 되겠죠.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적 유물인 고대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 얼마 전 파손됐고 카이로 국립박물관 직원들이 몰래 공업용 접착제, 아까 어드시브로 붙인 사실이 드러났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박물관 직원 3명이 청소를 하던 중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에 달린 턱수염 부분이 부서졌다. 그러자 한 직원이 이를 에폭시라는 접착제로 급히 붙였고 이 에폭시는 석재나 금속 구조물에 많이 쓰이는 접착제인데 공업용으로 많이 쓰지만 유물 복원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한번 붙여놓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전문가가 고쳤다는 얘기가 되겠고 투탕카멘은 참고로 제18왕조의 파라오라고 합니다. 기원전 1332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벌써 13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죠. 18세 어린 나이에 숨졌다.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중부에 있는 룩소르의 왕가의 계곡에서 그의 무덤을 발굴했다. 숱한 이집트 파로의 무덤들이 수천 년에 걸쳐 도굴된 반면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았고 황금 가면 등 아주 화려한 유물이 나와서 세계 고고학사의 일대 사건이 되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니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게르니카. 자, 게르니카는 아시다시피 피카소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1937년도 작품이 되겠고요. 유화로 그렸네요. 크기 한번 보세요. 34cm, 77cm. 그러니까 가로가 거의 8m, 세로가 3.5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스페인의 북쪽 쪽에는 프랑스와 국경지대에 있는 이 바스크 지방, 굉장히 독립을 갈구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치가 독일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게 게르니카 이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럼 나치 독일이 이곳 평화로운 곳을 폭격을 했냐면 어떤 포탄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시험하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로 여기 보시면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1937년 4월 26일 24대의 비행기로 폭격하는 참상을 신문으로 보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250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또한 부상당하였다. 이 거대한 이 벽화의 형상을 띈 이 그림은 사실 1937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스페인 전용관에 설치되도록 스페인 정부가 피카소에게 의뢰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의뢰한 것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게르니카 참상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격의 공포, 피카소가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정치적 이데올리기에 대한 저항의 근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이제 독재자가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죠. 이 독재 체제에 대한 엘리트로서 느꼈던 비애를 어떤 그림에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의 참상을 알려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그래퍼티. 자, 그래퍼티라는 것은 낙서죠. 자, 그래퍼티 낙서란 뜻입니다. 그래퍼티. 자, 1974년도에 A Man in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그러니까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어떤 남자가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Kill, lies, all. 모두 거짓말한 사람 죽어. 이런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어크로스 피카소 게르니카 이 작품에다가 이 큰 화면에다가 스프레이로 했다는 거예요. Kill, lies, all이라고. 이것은 프로테스트 데모였는데 항의였는데 어떤 거에 대한 항의였어요? The Vietnam War.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의 어떤 시위를 여기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escorted out by guard. 그래서 그 경비에 의해서 이제 escorted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갔겠죠. escorted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는 shouted 외쳤다는 거죠. Call the curator. 자, 박물관 소장을 불러라. 나는 예술가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프레이 뿌린 것이 나는 예술 작품을 그린 것이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카소의 이 작품은요, 고야라는 그 또 유명한 스페인 화가가 있어요. 이 게르니카의 원조인 고아의 걸작이라고 하는데 1808년 5월 3일 스페인을 침략한 나폴레옹의 학살을 고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걸 보고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실제 Kill All Lie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라카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를 했다.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분. 여기 분이 이제 앤디 홀이라든가 토니 샤프라치, 이분이 이제 이란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토니 샤프라치라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이제 그 뒤로 화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작품들을 사고 거래하는 그런 판매를 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로니 커트론, 미국의 팝 아티스트 앤디 홀 이런 분들과 같이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뜬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렘브란트 박물관이죠. 네덜란드. 렘브란트가 이제 빛의 화가라고 해가지고 빛이 있고 어둡고 이런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빛으로 그렸는데 이것도 보면은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작품이죠. 야간 순찰. 자, 렘브란트 작품인데 굉장히 이것도 큽니다. 가서 보시면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이제 이 작품이 있는데 암스테르담이 되겠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가시면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진짜 색깔이 밝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자신감이죠. 네덜란드가 16세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렘브란트 시대의 모습인데 그 당시 자화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일반인이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왕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다 내가지고 자기가 나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처럼 내가 내 돈 내고 나도 좀 그려달라 이런 작품을 그때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렘브란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화상이 개인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나도 돈 내고 그리겠다 이런 어떤 작품의 상징적인 작품, 즉 개인이 주인이 되는 작품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근데 이제 이것이 훼손된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긁어놨다는 것이죠. 이게 긁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크죠 작품이. 이렇게 큰 작품인데 이걸 이제 복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탈리아 로마를 가시면 바티칸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성 베드로 대성당, 전 세계 가장 큰 성당이죠. 로마 바티칸.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시면 입구 쪽에 보면 이 피에스타라는 뜻이 있어요. 피에스타. 그래서 애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조각으로 만든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뭐 28세, 21살 때인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청춘, 자신감 있겠어요. 이 돌 보세요. 이게 지금 대리석인데 이 치마 보세요. 이 치마의 대리석으로 돌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여기에 방패가 있어요. 방탄유리가 앞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피에테상에 예수의 손을 찍은 사진, 혈관과 상처까지 이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그 못을 박은 자국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피에타에서에 새겨진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하고 유명한 자기 사인을 했다는 거죠. 시그니처로. 그런데 이 앞에 왜 그 방탄유리가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이것도 훼손을 한번 당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972년 5월 21일 라즐로 토스라는 이름의 지질학자가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면서 석상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서 거주하는 33살의 헝가리 출신 지질학자였는데
71년도 6월 예수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로마로 이사했다고 해요. 심지어 교황에게 만나고 싶다 이런 편지도 보냈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한 나이 33살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며 피에테상을 지질학자가 쓴 암석 망치 있죠. 요거로 12차례에 걸쳐서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손이 된 거예요. 이 팔이. 이로 인해서 성모의 코와 왼쪽 팔이 꺼풀, 머리, 베일이 패였고 왼쪽 팔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 손가락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71년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앞에 이제 뭐가 쳐여 있다? 그렇죠. 그 방탄 유리가 쳐여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굉장한 작품이죠. 돌로 이렇게 깎아놨다는 거. 라젤로 소설은 현장에서 목격자들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형을 살지는 않았다. 대신 이탈리아의 정신병원에서 2년간 치료를 받았고 호주로 돌려보내졌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구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질로 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학 작품이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굉장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굉장히 젊은 처녀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 사실적으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린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예수님만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만든 작품. 그게 뭐다? 피에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술 작품의 테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